여러분 반갑습니다. 도로에 보면 공사 중인 도로들이 좀 있죠. 어떤 도로의 하자 보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새로 길을 낸다든지 이런 공사 현장에서는 도로가 주변이 지저분하고 또 위험이 좀 도사리고 있어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공사하는 공사업체에서는 그런 위험으로 누군가에게 신체 재물에 손해를 가했을 때는 보험으로 또 보상하기 위해서 건설 공사보험을 가입을 합니다. 건설 공사보험도 일종의 시설 소유자 배상 책임이나 일산사 배상 책임이나 같은 배상 책임의 종류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 공사 현장에 어떤 책임이 있을 때, 공사 현장에서 공사한 자의 책임이 있을 때 그 보험으로 처리하는 거죠. 수서 쪽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지하철 공사를 하고 있는 도로 주변에서 도로의 하자로 인해서 오토바이가 전도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한 가장의 이제 다리가 굉장히 많이 다친 사건이었는데요. 경찰서에 이제 지인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경찰 조사하시는 지인분 중에 친한 분이라 해서 제가 사건을 좀 도와주게 되면서 잘 처리가 끝났던 사건입니다. 특별히 좀 고생도 많이 했지만 기억이 남는 사건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던 건설 공사 보험에 대해서 실제 사례를 가지고 또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공사 현장에서 도로 하자로 오토바이 전도 사고, 건설 공사 보험 보상 사례입니다. 2018년도 10월 24일날 발생했고요. 수서동 수서역 5번 출구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마트 방향으로 신호 대기 후 출발하려고 했는데 노면 철판과 시멘트 사이에 홈이 있어서 타이어가 홈에 끼어 발생한 재해사고입니다. 자, 이겁니다. 사고 현장에 이렇게 이제 볼록 튀어나와 있어서 여기를 가다가 넘어진 건데, 사실은 이것만 가지고 배상 책임을 주장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는데,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위험하기 때문에 특히나 더 조심해야죠. 그래서 사고 이후에 보수된 화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수가 되어 있으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건데, 그 전에는 이렇게 풀로 튀어나와 있던 이런 노면의 철판 때문에 사고 가능성이 있었던 거고요. 또 전날 또 비가 왔기 때문에 더 미끄러웠던 그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어찌됐든 사고 현장에 이런 제대로 안전을 배려하지 못한 일종의 안전배려 의무죠. 이에 대한 책임을 물었던 사건입니다. 자, 본인에게 사실 확인을 했을 때에는요, 신호 대기하고 출발하는데 출판 이음새 타이어가 움직이면서 이 영향으로 넘어지면서 우측으로 페달에 발이 끼어가지고 순간적으로 발을 빼려고 했으나 오토바이와 엑셀이 당겨지면서 넘은 상태로 오토바이가 한 바퀴 돌았다. 그러니까 넘어지면서 페달을 빼야 되는데 잘못 눌려가지고 이렇게 한 바퀴 돌면서 더 심하게 골절이 된 사건입니다.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반신반의하면서 했지만 충분히 그래도 가능성이 있겠다. 그리고 피해자가 너무 많이 다쳤기 때문에 한번 해보자 해서 진행했던 사건입니다. 사고 현장은 약 1년 전부터 지하철 공사로 인해 도로의 철판으로 보수작업을 해놓은 상태에서 차량 오토바이가 운행 중 있었고, 평소에도 노면이 마른 상태에서 운행했는데 큰 재난이 없었으나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노면이 젖어 있을 때는 더 미끄러웠던 상황이었습니다. 사고 당일 저는 신호를 대기 후 녹색 신호에 켜져 출발했고, 노면이 미끄러워 조심히 진행하였는데 오토바이 타이어가 순간적으로 볼록 튀어나온 철판 이음새에 타이어가 움직이면서 우측으로 넘어졌습니다. 그렇게 사고를 진술하고 있죠. 이 사건 사고에 있어서요, 사건을 진행하다가 건설공사 측에서 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어요. 이 정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보상해줄 수 있느냐. 누구 본 사람도 없고 본인 진술만 가지고 해준다는 건 말이 안 된다. 또 보험회사 입장도 같은 입장이었고요. 그래서 목격자가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수소문 끝에 119에 신고할 때 누가 있는가 보니까 택시 기사님이 119에 신고를 했는데 그 기사님이 목격하신 분이라 그 기사님을 찾기 위해 노력했죠. 그래서 119에 소방서에 연락을 해서 목격자의 연락처를 협조를 좀 구했습니다. 마침 목격자께서 본인도 동의를 해주고 해서 택시기사가 진술을 따라 해준 겁니다. 사고 당시 피해자가 탑승한 오토바이는 2차로로 주행 중이었고 본인은 택시기사로 피해자 바로 뒤에 3차로에 주행 중이었습니다. 본인은 오토바이가 갑자기 철판 도로 위에서 미끄러져 넘어진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이 사건을 해결하는데 좋은 키가 됐습니다. 목격자를 찾는다는 것도 힘들었고 또 본인이 진술해주기 쉽지 않았는데 어떤 노력 끝에 그래도 이렇게 진술을 해주고 목격자가 나타나서 큰 힘이 됐습니다. 자, 이거 영상을 안 보고 있네요. 자, 목격자 진술했던 내용
본인은 목격자 119 신고했고 또 사고 당일 2차로 주행 중이었고 본인은 택시기사로 3차로 주행 중이었습니다. 넘어진 걸 묻겠습니다. 이렇게 진술해준 거죠. 중간중간에 시간 좀 체크하느라고요. 자, 구급 활동 일지에 보니까 우측 다리 아프다고 했고 이렇게 사고 난 거, 또 구급의 활동 일지를 확인했고요. 우측 다리를 완전히 이렇게 많이 나갔어요. 실관전부에 전방 십자인대 부분 파열, 후방 십자인대 부분 파열, 또 내측 측부인대 파열, 외측 측부인대 부분 파열, 뭐 굉장히 많이 파열돼서 상해를 많이 입었던 사건입니다. 64일 정도 입원했고요. 그리고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도 했고 반월상 연골 부분 절제술도 했고 내측 측부인대 재건술도 했고 굉장히 수술도 심하게 하고 많이 힘들었던 사고죠. 수술 후 모습 사진입니다. 방사선 사진입니다. 우체국에 근무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오토바이도 우체국 보험 운행 중이었고요. 원천 수령 보면 여기 보면 4,800만 정도 월 소득을 연 소득을 얻고 있어서 이걸로 소득을 평가했죠. 이 근거로 해서 공제 후 금액이 375만 4천원 정도 평가를 했습니다. 자, 관련 법규는 민법 제 390조 그리고 이행 보조자 책임, 그리고 불법행위 책임.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민법 758조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 책임. 또 어쨌든 도로 하자에 관리하고 있는 공사 업체에 대한 책임이 공작물 758조에 대한 책임이 크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여하튼 이 책임을 주장을 했고요. 건설회사의 손해배상 책임 민법 750조에 따라서 758조에 따라서 책임이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살피건대 사고지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한 도로에 해당하는 점, 해당 시공업체 산업은 지하철 공사로 인하여 임시로 도로를 보수하거나 하자가 발생한 점, 피해자는 서울 강남 우체국 소속 우체부로서 매일같이 사고 구간을 운행함으로써 불구하고 우천으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발생한 점, 사고 현장에서 위험을 알리는 경고판이나 위험 표지판이 세워져 있지 아니한 점을 종합해 볼 때 사고 현장의 시공사인 이 건설 현장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도로관리상 하자로 인해서 법원에 인정된 판례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에 2007년도에서도요 책임 인정돼서 판단에서 책임 인정되는 판례가 있고요. 또 93년도에 대법원에서도 도로 하자에 대한 교량 건설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또 98년도에 또 도로관리청의 책임, 그리고 관리자의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책임 인정된 판례가 있습니다. 또 수안지방법원에 2011년도에서도 또 지방자치단체의 50% 정도 책임을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르겠지만 어쨌든 도로 하자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인정된 판례들이 이런 안전비례 의무, 도로 관리, 하자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거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건에 대한 피해자의 과실을 30에서 50% 정도가 적정하다. 다만 40% 정도 해서 가해자 책임을 60%로 평가했던 사건입니다. 실제로는 50% 정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40% 정도 가해자 책임 60%도 주장했지만 보험사도 50% 정도는 인정이 됐던 사건입니다. 대구지방법원에 또 40% 인정했던 판례, 또 30% 인정했던 판례, 또 최근 판례도 또 많이 넣었고요. 판례 참 많이 찾아서 넣었네요. 네, 인대 장애인데요. 여튼 전방 전이하고 후방 전이에서 동요 측정하는 겁니다. 동요 측정을 통해서 장애를 심사하는 건데요. 이렇게 전방 또 후방 쭉 측정을 해서 11.2 정도의 전체 미리를 확인한 겁니다. 자, 여하튼 이렇게 측정을 했고요. 그로 인해서 노동능력 현실률 29%, 연구장애를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반월상 연골 파열은 7% 또 연구장애 평가했고요. 또 실관절 강직도 또 예비적으로 1시 5년. 물론 이제 강직장애하고 연골장애를 또 동요장애를 별도 평가해줬지만 한 부위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법원에서 인정하진 않고요. 나머지는 준용해서 그냥 연골 동요장애만 인정한다든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죠. 자, 위자료는 장애율을 근거로 해서 2,200만원 평가를 했고요. 기왕치료비 납부한 게 한 900만원 정도 지급한 걸 또 주장을 했고요. 또 일시수입은 입원 64일 했기 때문에 이번 기간 동안에 휴업급여를 또 평가합니다. 또 장애도 평가하고요. 그리고 이건 향후치료비 500만원 정도 지출, 또 성형비용은 센치 감안해서 300만원 정도 경험치에 평가를 했습니다. 조금 더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300만원 정도 넣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위자료 2,200에 그리고 일실 수입 5,500만원, 기왕치료비, 장애 진단비, 항우치료비, 또 간병비까지 해서 총 9,300만원을 평가해서 이제 보험회사에 주장을 했죠. 얼마나 받았을까요? 이제 합의서인데요. 합의서의 최종 받은 금액은 7,700만원 정도 이렇게 됐습니다. 과실을 한 10% 정도 좀 줄이고 장애는 거의 29%다 인정이 돼서 평가가 됐던 것 같습니다. 자, 합의각서에 7,700만원 됐죠. 그런 것처럼 이 건설 현장에서의 도로를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당연히 또 안전배려 의무에 또 건설업자의 책임이 있는 거고요. 또 도로의 하자에 대한 책임, 또 지자체의 책임도 있는 것이고, 또 지자체에서 지하철 공사를 또 의뢰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도급 계약에 따른 또 사용자 책임도 있는 것이고, 여러 어떤 책임들이 맞물려 가지고 그 보험회사에서 법률 검토를 통해 가지고 지급이 잘 되었던 사건입니다. 이 피해자는 사실 그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하고 반신반의했는데 그래도 백 박사를 만나서 잘 처리됐던 사건이고요. 그나마 잘 처리돼서 좋은 기억으로 남는 그 피해자이긴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그 건설공사 보험으로 도로의 하자로 인한 책임 인정됐던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